휴대전화는 늘 같은 날에만 울렸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정확하게 매달 20이틀, 아프든 외롭든 며칠을 말을 안 하고 지냈든 상관없이 그날이 오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그 한마디 뒤에 무엇이 따라올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안부가 먼저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고마움이 남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전화는 늘 짧았고 용건은 늘 같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건 아들의 목소리일까 아니면 연금이 들어온 걸 확인하는 순간일까? 그날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연락받을 이유조차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박순덕은 주방창을 조금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섞여 들어오는 희미한 세제 냄새가 겨울 냄새와 뒤엉켰지요. 싱크대 위에는 전날 씻어둔 그릇들이 반짝였습니다. 물자국 하나 없이 닦아놓는 습관은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순덕은 얇은 니트를 여미고 전기포트를 켰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좁은 주방을 채웠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지요. 익숙한 하루, 익숙한 고요. 순덕은 그 고요가 편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작은 긴장이 붙어 있었어요. 언제 울릴지 모르는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화는 보통 늦은 오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늘 같은 날이었지요. 매달 20이틀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순덕은 달력을 보지 않아도 날짜를 알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알려주니까요. 그날이 오면 순덕은 집안을 조금 더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전화 한 통을 받기 전에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처럼요. 식탁 위를 닦고 소파 쿠션을 한 번 더 털고 머리를 대충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밑이 조금 꺼져 보였어요. 그래도 손끝은 부지런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하며 몸에 밴 움직임이었습니다. 순덕은 젊을 때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 나는 탁탁 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작업대 위에 원단을 펼치고 손가락 끝으로 선을 맞추고 박음질이 삐뚤어지지 않게 숨을 고르곤 했지요. 그 시간들은 성실했고 단단했어요. 대신 몸은 조금씩 달아갔습니다. 허리와 어깨가 먼저 그 사실을 알았지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대신 퇴근 후 순덕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고생했어. 그 말 한마디면 하루가 정리됐지요. 하지만 남편은 어느 겨울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날 집안은 놀랍도록 컸습니다. 그때부터 순덕은 혼자라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혼자는 조용하고 안전하고 때로는 서럽지요. 그래도 순덕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김도현. 어릴 때는 순덕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였어요. 학교 운동회 날 순덕이 바느질로 급히 만들어준 흰 체육복을 입고 뛰어다니던 모습이 선명했지요. 그 아이가 이제 40을 넘겼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순덕에게는 손주이지요. 순덕은 엄마라는 자리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말하면 순덕은 먼저 계산을 했어요.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다음 달 관리비는 얼마인지, 병원비를 미뤄도 되는지, 그리고 결론은 늘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지.
그 말은 순덕에게 위로였고 동시에 핑계였지요. 스무 이틀이 되면 순덕은 휴대전화를 손이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평소에는 무음으로 두는 날이 많았지만 그날은 진동을 켰어요. 전화가 오면 놓칠까 봐서요. 한번 놓치면 다시 걸려오는 법이 드물다는 것도 순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서 짧게 떨렸습니다. 순덕은 잠깐 숨을 멈추었어요.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도현, 엄마 밥은 먹었어? 아들의 목소리는 빠르고 익숙했습니다. 응, 지금 막국 데워 먹었지. 순덕은 최대한 밝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추워서 감기 조심하고.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순덕은 그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늘 그랬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들은 머뭇거리는 척했지만 말은 곧바로 나왔습니다. 애 학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번 달만 조금. 순덕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주차장에 차들이 빽빽했어요. 삶은 그 속에서 각자 바쁘게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순덕의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았지요. 얼마가 필요하니? 순덕은 짧게 물었습니다. 한 50만 원만. 다음 달엔 내가 어떻게든 맞춰볼게. 아들은 급하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엄마, 나 믿지? 순덕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쓸었습니다. 닦아도 남는 미세한 먼지처럼 마음에도 늘 남는 것이 있었지요. 그래, 잠깐만. 이따 보내줄게. 순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전기포트가 식어가는 소리도 멀게 들렸어요. 순덕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가슴께가 묵직했지요. 서운함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했고 분노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전화가 안부로 시작했어도 끝은 늘 돈이라는 것. 순덕은 통장을 꺼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줄어들고 날짜는 반복되고 전화는 같은 날에만 울립니다. 순덕은 문득 생각했지요. 내가 기다린 건 아들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연금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을까요? 그 생각은 잠깐이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지요. 가족이니까요. 엄마니까요. 하지만 그날 순덕은 아주 작은 결심을 하나 마음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20이틀에는 전화를 바로 받지 않겠다고요. 그 전화가 정말 안부인지 아니면 확인인지 한 번쯤은 스스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공기가 손등을 스쳤지요. 순덕은 그 차가움을 느끼며 앞으로 자신이 맞닥뜨릴 일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했습니다. 오래 참고 견딘 마음의 균열이 이제는 소리 없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날씨가 풀리는가 싶더니 다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박순덕은 새벽에 한 번, 낮에 한 번 더 기침을 했어요. 목이 따끔거렸고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분명했지요. 순덕은 약국에서 사다 둔 종합 감기약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약봉지를 접어 쓰레기통에 넣으면서도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날이면 예전에는 남편이 먼저 약부터 챙겼기 때문입니다.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낮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휴대전화는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도 진동만 울려도 느낄 수 있는 거리였지요. 순덕은 스스로도 그 모습이 조금 우스웠습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어 놓고 몸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스무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도 아니었지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해가 기울 무렵에도요. 순덕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바쁠 수도 있다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을 거라고 자신에게 말했지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금이 없는 날에는 정말로 전화가 오지 않는 걸까? 생각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몸살 기운이 심해졌어요. 순덕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쓰러져도 누가 알까? 그런 생각을 하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순덕은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어요. 괜히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었지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아들의 목소리는 다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좀 아팠어. 잠들었지. 순덕은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잠겼어요. 아, 그래? 아들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곧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이번 달 이체는 아직이더라? 순덕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픈 건 중요하지 않았고 이체가 먼저였지요. 도연아? 순덕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힘들어? 아들은 짧게 되물었어요. 엄마야 뭐 늘 집에 있잖아. 병원 가면 되지. 그 말은 악의 없이 나온 말이었겠지요. 하지만 순덕의 가슴에는 그대로 박혔습니다. 집에 있다는 이유로, 혼자라는 이유로 힘들지 않을 거라는 판단. 순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 순덕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도 병원비가 좀 나가서.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사정이 있어. 이번에는 조금 날카로웠지요. 애 학원비 밀리면 안 되잖아. 엄마밖에 없잖아.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못 박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밖에 없다는 말. 순덕은 그 말이 고맙지 않았어요. 책임처럼 느껴졌지요. 엄마도 엄마밖에 없단다. 순덕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못했거나 듣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달만이야. 다음 달엔 진짜 괜찮아질 거야. 순덕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면 울음이 섞일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손은 쉽게 놓이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순덕은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줄어든 숫자들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이 언제부터 계산을 이렇게 먼저 하게 되었는지 떠올렸어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고 안부보다 금액이 먼저 떠오르는 삶.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순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엄마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습관처럼 쓰이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걸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편함이 분명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직은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 아직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생각,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그날 아침 통장을 펼쳐들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이 종이 위에 비치자
숫자들이 더 선명해졌어요. 선명해진 만큼 마음도 또렷해졌습니다. 줄어드는 잔액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지요. 순덕은 천천히 계산을 했습니다. 관리비, 병원비 약값, 그리고 다음 달에 예정된 검진. 숫자를 더하고 빼는 동안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도 함께 돌아갔습니다. 이번 달엔 얼마를 보냈지? 그 전 달엔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안부보다 금액이 먼저 떠오른 건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컵을 잡은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몰랐던 변화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지쳐 있었지요. 그 지침이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라는 걸 순덕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 잠깐 마주친 얼굴.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바빴지요. 순덕에게 말을 건네면서도 시선은 휴대전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어머님, 연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나오시죠? 그 질문은 가볍게 던진 말처럼 들렸지만 순덕의 귀에는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말. 안부를 묻기 전에 질문이었지요. 순덕은 그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렇지. 그 대답이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조금만 더 될까? 문장 끝에 물음표가 붙어 있었지만 순덕은 그 물음표가 형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순덕은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이번엔 안 된다고 말해볼까? 그 생각은 곧바로 다른 생각에 덮였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 다음에는 더 익숙한 말이 이어졌지요. 그래도 엄마잖아. 순덕은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만 보내줄게.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워졌지요. 이유를 몰라 더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예전 같았으면 힘이 되었을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순덕은 짧게 대답했어요. 다음 달엔 진짜 안 그러려고.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덕은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라는 말이 몇 번째인지 셀 수 없을 만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은 늘 오지 않는 약속처럼 남았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많아졌습니다. 순덕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봉제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시절, 손끝이 얼어붙어도 미싱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신을 더 붙잡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덕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메모지처럼 쓰던 노트였지요. 거기에 날짜와 금액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적어 내려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연금이 들어오는 날과 연락이 오는 날이 거의 겹쳐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순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그 말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은 순덕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써 외면해온 사실이었지요. 다음 20이틀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달력을 보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자 가슴이 조금 조여왔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곧 행동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순덕은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지요. 그 조용함 속에서 순덕의 마음은 처음으로 잠들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깨어 있으면서 다가올 20이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이틀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박순덕은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확인했어요. 6시 10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지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굳이 달력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전기포트를 올리고 컵을 하나 꺼냈어요. 물이 끓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하늘은 맑았고 아파트 놀이터에는 아직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웃음도 발소리도 없는 시간. 그 고요가 오히려 크게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는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진동으로 해두지 않았어요. 일부러 소리를 껐습니다.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차이가 크다는 걸 순덕은 스스로에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9시가 지나고 10시가 되었습니다. 은행 앱 알림이 먼저 왔지요. 국민연금 입금. 화면에 뜬 숫자를 확인하는 손길이 익숙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쉬는 것도 늘 하던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날은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앱을 닫았어요. 11시. 정오. 점심시간이 지나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국을 데워 혼자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요.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채로요.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그랬듯 담백했습니다. 맛이 없지는 않았지만 굳이 기억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순덕은 잠깐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지요. 그제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해졌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화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순덕은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었습니다. 몸이 추운 건 아니었어요. 다만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손이 자꾸 움직였고 시선이 자꾸 휴대전화로 향했지요. 그래도 순덕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확인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순덕은 그 소리에 흠칫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반응했어요. 반사적으로 받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급했습니다. 왜? 순덕은 되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오늘 연금 들어오는 날이잖아. 아들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달은 아직 안 들어왔길래. 순덕은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놀이터가 보였지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기다리던 말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말이었기 때문일까요? 도연아? 순덕은 천천히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전화 기다리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금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
하루를 보내지 않았다는 말이야. 순덕은 말을 고르며 이어갔어요. 오늘은 그냥 엄마 하루였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순덕은 알았습니다. 이 대화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걸요.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해?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부탁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부탁이 문제가 아니야. 순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부탁만 남은 관계가 문제인 거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늘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말로 설득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날이었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했어요. 아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 이름을 누르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망설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망설임이 끝나자 손은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삭제, 확인.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순덕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손바닥을 바라봤어요.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보다는 긴장이 풀릴 때의 떨림에 가까웠지요.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기분이 아니라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마음속의 미련도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분명한 변화는 있었습니다. 오늘 스무이틀은 이전의 스무이틀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불을 끄고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말을 불러올지, 어떤 반응을 만들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순덕은 그 조용함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전화가 오지 않는 하루가 더 불안했을 텐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 한편이 비어 있는 대신 다른 한편이 단단해진 느낌이었지요. 아침마다 하던 일과는 그대로였습니다. 창을 열고 공기를 들이고 물을 끓여 차를 마시고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횟수가 줄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울리지 않는 화면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아졌지요. 나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늦은 저녁이었어요.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순덕은 한 번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날은 좀 놀랐어. 그럴 수 있지. 순덕은 짧게 대답했어요. 엄마도 그랬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 침묵이 불편해서 순덕이 먼저 말을 꺼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렸어요. 말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목소리였지요. 난 그냥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 순덕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 늘 그렇게 해왔다는 게. 아들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어릴 적 운동회가 끝나고 넘어져 울던 아이. 그 아이를 안아 올리며 괜찮다고 말해주던 자신. 그 장면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도연아? 순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도와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엄마도 이제는 엄마 삶이 필요해.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변명도 아니었지요.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아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너무 안 했던 것 같아.
순덕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오래 쌓인 감정이 함께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다 꺼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싸우는 날이 아니라 정리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알고 있어. 순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해줘서 충분해.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지요.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등은 생길 것이고 서운함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방향 말입니다. 며칠 뒤 순덕은 혼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검진 결과를 들으며 의사의 설명을 차분히 들었지요. 예전 같았으면 비용부터 걱정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필요한 건 필요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미루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순덕은 이유 없이 작은 화분 하나를 샀어요. 창가에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생각했지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무언가를 고른 게 얼마만인지. 저녁이 되어 불을 켜고 앉아 있을 때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얼굴 좀 뵐게. 금액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날짜만 적혀 있었지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오기 전에 연락만 해. 보내고 나서 순덕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지요. 예전처럼 설레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웠습니다. 순덕은 그날 밤 불을 끄기 전에 통장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숫자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연금을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버린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자신을 함부로 쓰던 방식을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늘 편하진 않을 거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스무 이틀이 와도 마음이 먼저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전화가 와도 오지 않아도 자신은 자신으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